그리고 이제 그 고구마 밭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에는 가능하면 이제 경사도가 좀 어느 정도 고구마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고구마가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자, 두둑이 있을 때 올라온 부분을 이랑, 들어간 부분을, 물이 흐르는 부분을 이제 고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높이는 약 한 25에서 30c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고구마를 재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고구마가 싹만 무성하다. 그래서 캐보면은 고구마가 이제 밑이 안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이제 고구마를 재배를 해보니까, 자, 요렇게 이제 이쁜 고구마가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이제 고구마가 막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가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비량이 안 맞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료,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비료를 살포하실 때, 그, 비료를 갖다가 잘못 뿌리셨다든가, 아니면 토양 관리를 잘못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 10알당, 이제 이거 금비,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기경지, 기존에 고구마를 심던 밭은, 자, 요소를 약 한 12kg, 그 다음에, 용과리는 31kg, 염화과리는 26kg, 그 다음에 개간지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주는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퇴비가 한 1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이 밭이 올해 고구마를 처음 심는 밭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전년도에 그 밭에다가, 자, 배추라든가 고추를 심었던 밭이라면 굉장히 뭡니까? 남아있는 질소 성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비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때에는 아예 뭡니까? 질소를 빼는 겁니다. 질소 부분을 빼버리고 인산과 가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동사를 질 때에도 재배 년수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벼가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수량이 증수가 안 되죠. 그럴 때 기지현상이라고 해요. 기지현상. 토양에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게 되면은 이제 이 수량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논에도 여러분들이 객토를 하는데, 고구마 밭에도 한 뭐 3년 1주기 정도 객토를 하시게 되면은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이제 고구마 밭에 시비를 말씀해 드렸는데,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비료를 뿌릴 때, 자, 밑거름, 가지거름, 벼 같은 경우에 이제 밑거름, 가지거름, 뭐 이삭거름 하는데, 이제 작물을 봤을 때는 이제 기비, 그 다음에 추비라고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리와 인산은 기비, 밑거름으로 이제 끝내버리죠. 밑거름으로 이제 끝내버리는데,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로 해, 모든 작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질소를 과용 많이 주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구마 수량이 떨어지고 잎만 무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육묘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채미하기 3, 4일 전에 요소를 연면 시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질소를 많이 주면 이렇게 되느냐? 자, 고구마 식물체에 질소 성분이 많은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밭에 고구마를 심을 때 식물체가 아니고 밭에 질소 성분이 많게 되면은, 자, 묘를 심게 되면은 뭐냐? 고구마 중심주의 목화를 조정해서 가는 뿌리가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은 잎만 무성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표준 시비량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인산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는 이제 인산 흡수량은 적다고 하지만은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작물에서 그 단맛이라든가 또 뭡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장성을 증대시켜주고 이제 가리. 자, 작물마다 좋아하는 양분이 있는데 벼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규산을 굉장히 좋아하죠. 고구마는 자, 질소 대비 가리가 한 3배 정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싹만 무성할 때에는 가리를 좀 보충을 추비를 주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싹이 무성해도 고구마의 그 뿌리 고구마가 모양이 이제 그 고구마 많이 달린다, 굵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가리를 수확 전에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은 너무 고구마가 비대가 빨라지다 보니까 고구마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저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확하기 한 달 전에 그 칼슘제라든가 이런 걸 주셔서 고구마를 좀 단단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반 재배 농가들처럼 금비를 빨리빨리 확보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무농약 같은 경우는 그 금비를 3분의 1 정도는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기 재배 같은 경우에도 뭐 그 가리 같은 것이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 재배하실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시게 되면은 그 혹시 작년도에 실패하셨으면은 또 올해 실패하셨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수확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너무 칼슘이 많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구마가 잔뿌리가 많을 거예요. 잔뿌리가 많고 또 뭐 힘줄이 생기거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슘을 너무 많이 주면은 뭐냐면 이 밭이 흙이 딱딱하게 덩어리가 많이 씁니다. 하지만 또 칼슘이 부족하면은 고구마가 저장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붕소입니다. 붕소는 미량 요소예요.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또 요 조금이 부족했을 때 고구마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작물에서 붕소는 결실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붕소가 없으면은 모든 작물이 열매가 잘 맺히지가 않죠. 또 너무 많네. 붕소 양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순머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붕소를 10R 기준에서 약 한 2kg 정도를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고구마가 생육이 멈추고 또 붕소가 너무 없으면 고구마가 어떻게 겉은 멀쩡한데 고구마를 갖다 소비자한테 보냈더니 소비자가 고구마를 먹어보고는 이 속이 많이 꺼멓게 변했다. 이렇게 중심주가 고구마가 이제 괴사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열과 고구마가 잘 터지는 경우에도 붕소가 이제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진흥청에 이제 박사님들한테 제가 문의를 했더니 이러한 현상이 아마 붕소 결핍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고구마를 언제 심는 것이 가장 좋으냐? 기본적으로 고구마는 지표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을에 무서리가 있고 된서리가 있는데 무서리가 와도 잎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고구마죠. 그러니까 냉에 굉장히 약한 작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는 묘가 15도부터 온도가 15도가 됐을 때 뿌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7도, 18도 이상부터 정상적인 뿌리 자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획은 고구마가 달리는 것은 싸게 위로부터 약 4-5마디부터 6-10마디에 많이 분포되는데 이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구마는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재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디에서 계근 형성이 되는데 이 줄기 자체는 이제 부정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뭐가 나올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품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재배해봤던 황금 같은 품종은 마디가 아닌데서도
고구마가 많이 맺힌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제가 재배를 해보면은 마디마디에서 그 고구마가 많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아까도 제가 초창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구마를 갖다가 묘상에서 키우실 때 너무 고온으로 키우시게 되면은 싹은, 자, 통상적으로 뭐 일주일에 싹을 한 번씩 잘랐다, 뭐 열흘에 한 번씩 잘랐다, 열흘에 한 번씩 잘랐는데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싹이 빨리 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자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는 뭐냐, 마디가 길죠. 그러니까 고구마가 달릴 자리가 그만큼 줄어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언제 심는 것이 좋겠느냐 하게 되면은, 자, 조기 재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주나 완주 이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뭐냐면 고구마를 심고 비닐을 한번 이랑에다 덮어주고 그 위에 다시 터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재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 비닐 피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노지 재배를 한다고 하겠는데, 자, 해서 제식거리는 이것은 이제 표준 영농 교본에 나와 있는 거죠. 휴관, 주관. 이 휴관은 뭐냐면 이랑과 이랑 사이가 75cm, 포기와 포기 사이가 20cm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농가들마다 이제 재배 방식은 틀린데, 평균적인 그 재배 방법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휴관, 이랑과 이랑 사이는 70cm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 포기와 포기 사이는 약 20에서 25cm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부 사람이 심는데,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기계 정식 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앞에서 심어 놓고 한 사람이 비닐을 끌고 나머지 뒤에는 이 삽으로 해서 흙을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재배 방법이냐면은 물을 주지 않고 심는 방법입니다. 많은 면적, 한 농가가 10,000평, 20,000평 재배를 할 때는 일일이 물을 주고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고구마를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제 햇빛에 타 죽지 않게, 그리고 저녁에는 또 냉을 먹지 않게 했다가 한 3, 4일 뒤에 꺼내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 터널 재배 방법이 여기다 터널을 한 번 더 씌우는 겁니다. 일치 심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심는 방법은, 묘를 심는 방법은 저렇게 손으로 뒤로 쭉 당긴 다음에 흙을 갖다가 덮고서 그 다음에 한번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냥 흙만 덮어서 저렇게 해놓고 눌러주질 않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싹을 꺼냈을 때 바람에 이 싹이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눌러주셔야 된다. 자, 해서 물을 안 주고 심는 방법이, 자, 이렇게 트랙터가 이랑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싹을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사람이 비닐을 끌고 흙을 덮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다 하고 있죠. 기계가 이렇게 4줄을 갖다가 싹을 덮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싹을 꺼내주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렇게 죽어 보이지만 뭡니까? 끝순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이 싹 꺼내고 약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된 싹입니다. 요것은 약 한 싹을 꺼내고 한 달 정도 된 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식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한번 해봤던 건데, 정식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심는 방법도,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통 한 1,500평 내외를 이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식기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이 트레이매로 하실 때 너무 오래 트레이에다 담아 놓으시게 되면은 이 고구마가 이렇게 뻘겋게 맺힌 상태에서 심으면 시키게 되면 고구마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를 활용해서 하실 때에는 트레이에다가 고구마를 심으시고서 싹을 키우시고서 열흘에서 보름 안팎으로 해서 심으셔야지, 너무 오래 내비두면은 뭐냐면은 이게 고구마가 괴근의 모양이 변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이제 재배하실 때에 이 줄기에서 고구마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구마가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이걸 심으셨을 때 이 마디마디에서 이제 주로 그 싹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구마가 될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잔뿌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굳은 뿌리가 될 것이냐 그 결정되는 것이 자 어린 뿌리에서 개근으로 분화하는 게 심고 열을 안팎이라고 박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뭡니까 또 약 한 25일에 30일 정도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 뿌리가 고구마로 이제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마 심어 놓고 30일, 한 달 정도 됐을 때 고구마를 캐보시면은요, 이 손가락 굵기 정도, 이 정도 이제 고구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여러분들이 심어 놓고 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묘상에서 싹을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자루에다 넣지 말고 이 과일 콘티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서 고구마를 심으셔야 싱싱한 싹을 갖다가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좋은 고구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건 직접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자, 고구마를 심어놓고 일주일 벌써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2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달 정도 됐을 때. 요때가 고구마는 밭 관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여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때쯤 되면은 뭐냐, 심어놓고, 그러니까 5월 뭐 중순에 심었다든가, 뭐 초순에 심었다든가 하면 5월 하순에서 6월 초가 되겠죠. 요때 뭡니까? 뿔나방이 많이 생겨요, 뿔나방이. 그럴 때 방제를 잘 해주셔야지. 그때 방제를 잘못해 주시게 되면 뭡니까? 고구마가 제때 굵어질 때 굵어지지 못하니까 또 뿔나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많이 걸리니까 고구마가 뭡니까? 때가 끼고 잘록해지고 모양이 안 좋은 고구마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수량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시험을 직접 밭에 심어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고구마가 잘 달리더라. 그래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뭡니까? 마디가 너무 없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빨리 키운 싹은 수량이 적을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구마 재배하실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이 품종은 막 고구마가 막 15개씩 달린다. 뭐 20개씩 달린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고구마를 갖다가 직접 재배하고 또 농가들과 같이 이렇게 농가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에 고구마가 한 포기에 뭐 15개, 20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구마가 자, 한 평에 우리가 18포기에서 20포기를 심습니다. 그러면 18포기에서 20포기를 심었을 때 한 포기에서 3개씩만 달렸다고 쳤을 때 그 3개가 정상적인 모양 한 150g 안팎의 크기가 됐다고 치게 되면은 한 평에서 9kg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이면은 3, 9, 27, 270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5개, 20개 달린다고 해서 그 밭에서 나중에 고구마 캤을 때 그러면은 뭐 300평에서 뭐 500박스, 600박스 나옵니까? 아닙니다. 왜? 작물은 재배할 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많이 달렸다 치면은 뭡니까? 그만큼 그 크기가 작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너무 많이 달려서 나중에 가을에 고구마 캐실 때 어떤 집에 가보면 뭡니까? 고구마를 캐는 게 아니라 뭘 캡니까? 밤알 같으니까 밤을 캐는 거예요. 대추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뭐 많이 달려서 또 제 모양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해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제식거리를 잘 조정해요. 무슨 얘기냐? 일찍 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좀 제식거리를 약간 좀 넓게 해주시고 또 늦게 캘 고구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식거리를 약간 좁히시면 되는 거고 내가 또 가공용 고구마 큰 거 가공용 고구마로도 팔 거 같으면 뭡니까? 약간 제식거리를 넓혀주시고 또 캐는 시기를 조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재배하실 때는 내가 어떤 고구마를 캘 것이고 어느 시장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밭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